안녕하세요.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입니다. 이번 시간은 재미로 보는 사주명리학 5번째 시간 외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격이란 내격에 속하지 않는 특수격을 외격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운명은 사주 구조의 원칙에 따라서 월지를 기준으로 하여 격국을 짓고 그 넝쿨의 뻗어가는 방향과 잎과 꽃과 열매의 실태를 종합하여 북이 빈천을 가리는 것이 상식이지만 때로는 월지와 일주를 떠나서 전체적인 형세를 기준으로 집의 이름을 짓고 운세를 판단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이 월지의 상식을 벗어나서 격국을 형성하는 비정상적인 격국을 외격이라고 한다. 이 사주를 보다 보면은 어떤 이론에 의해서 한 가지 이론이 잘 들어맞는데 10가지 중에 한 8, 9가지는 잘 들어맞습니다. 그런데 한두 가지가 잘 안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든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 12운성으로 잘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육친법으로 잘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격국용신법으로 보는 것도 비슷합니다. 이 격국용신법이라는 것도 다음에 설명을 하겠지만은 격국을 오래 연구한 사람들도 학자 100명이 모이면은 100명 다 이거는 무슨 격이다 하고 똑같이 노는 쉬운 격도 있지만은 어떤 경우는 사람마다 학자마다 다르게 주장하는 격도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격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사주풀이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면은 정답이 하나면 나머지 전부 오답이겠지요. 그래서 이 사주풀이에서는 어느 것이 정답인지는 그 살아본 사람이 결국은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더 재밌을 수도 있습니다. 자, 각설하고 계속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격은 그 자체가 비정상적이듯이 특수한 사주로서 그 주인공의 인물 또한 비범하고 특수하다.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외격이듯이 외격의 주인공은 조화가 무쌍하다. 용이 되면 다행이지만 용이 못 되는 이무기도 있으니 외격은 무엇인가 출세를 하고 세상을 구제하는 조화력을 가진 큰 인물이 발생하는 반면에 도리어 사람을 해치는 나쁜 조화를 부리는 인물도 나올 수가 있다. 그러나 외격 그 자체가 비합리적이거나 비정상적인 것이 많듯이 외격이라고 해서 비범한 사주요 인물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속단이요 오판이니 음양오행의 원리에 따라서 정밀히 세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격의 종류로는 전체적으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오행에 순종하는 종격을 비롯해서 육합의 화신에 순응하는 화격과 전체를 독점하고 있는 하나의 오행에 집약하는 일행덕기격과 서로 상치되고 막상막하의 힘을 가진 두 개의 오행으로 형성된 양신성각격으로 대별한다. 내격은 대체로 오행이 고루 갖춰 있고 중화를 위주로 하는데 반하여 외격은 한두 가지의 오행이 독점하고 판을 치며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특색이다. 첫 번째, 외격에서 종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격은 사주 구성에 있어서 어느 한 가지 오행이 특별히 강왕하고 전체를 독점함으로써 감히 그 기세를 꺾을 수 없을 경우 강대한 독점세에 따르는 격국을 말한다. 원래 강한 것을 눌러주고 약한 것을 생조해주는 것이 사주의 묘미요 철칙이지만 워낙 태강하며 감히 누를 수 없는 막강한 힘은
도리어 건드리지 않고 그 힘을 돋구어 주거나 스스로 빠지도록 하는 것이 현명하고 현실적인 물리어 역학 원리다. 통상적으로 사주의 조후나 억부 차원에서 볼 때 한 가지가 강하면 그 강한 것을 극하거나 설해서 사주 전체의 조화를 이루게 만드는데, 이 하나가 너무 강해져 가지고 그 자체가 힘들 때 그런 경우의 격을 종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종왕격. 종왕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와 똑같은 오행, 비견급제가 사주 대부분을 점유하고 일주를 공격하는 관살이 전혀 없거나 비견급제가 강대하고 인수가 있는 사주 구조를 말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계묘, 년, 을묘, 월, 갑인, 일, 을해, 시. 자, 이러면 갑인일주죠. 갑목도 나무요, 임목도 나무입니다. 월주에 을목도 나무요, 묘목도 나무입니다. 년주에 묘목 나무가 있고 개수가 있지요. 시주에 보면은 을해니까 을목도 나무요, 해수는 물인데 여기는 일주와 월주 네 글자가 모두 목기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와 시주에도 연주에는 연지에는 묘목으로 목기운이 있고 시간에도 을목으로 목기운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두 개는 해수와 개수인데 이 두 가지만 수기운으로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비견급제로 강대하고, 그리고 나머지 두 개도 인수로 갑목을 생하는 인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종왕격이라고 합니다. 목의 힘이 어마어마하게 센 케이스죠. 춘생 갑목이니 덕령하여 신왕한데 이을, 이묘, 일계, 일해가 있어 사주 전체가 수목으로 이루어져 있으니 목의 천지요 기세가 당당하다. 누구도 목의 기세를 꺾을 수 없다. 만일 경신, 신유대운이나 세운을 만나면 금과 싸운 목이 온전할 리가 없다. 만신창이가 되어 크게 패함을 당한다. 이 강한 목기운을 꺾을 수 있는 게 고작 경신이나 신유대운 정도 또는 세운 정도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신대운 같은 경우는 60년에 한 번 돌아오는데 60년도 아니고 이 600년에 한 번 돌아오겠지요. 세운에서도 60년에 한 번 돌아올 거고 대운에서는 600년에 한 번 돌아올 거고 신유대운도 마찬가지로 600년이고 신유세운은 60년에 한 번 돌아오겠지요. 이 정도의 강력한 운이 아니면은 이 목의 기운을 꺾기가 힘들다는 그런 격입니다. 종왕격. 다음 세 번째로 종강격. 사주 대부분이 인수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종강격은 비견급제보다는 인수의 비중이 크고 천하대세를 잡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 인수가 최고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수와 대결하는 식신상간을 가장 두려워한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기축년, 무진월, 신미일, 무술시. 기축, 무진, 신미, 무술입니다. 토월생의 신금이 태산에 둘러싸여 있다. 토가 정권을 잡고 신금을 보호하니 토금천하를 이루었다. 식신상관인 수를 보면 군토가 쟁제하여 집안이 발끈 뒤집히고 관살인 화가 침공하면 신금이 안하무인격으로 반항함으로써 상처투성의 화를 면할 수 없다. 이와 같은 것이 종강격입니다. 다음은 전왕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왕격에는 곡직격과 염상격, 가색격, 종혁격, 윤학격, 종악격, 종제격, 종살격, 종색격이 있습니다. 8가지나 있네요. 자, 이번에는 전왕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왕격에서 첫 번째, 곡직격. 갑을 일주로서 임묘진월에 나고 덕령한 동시에 임묘진 방국이나 해묘미 삼합국이 형성되어 목의 집이 튼튼해야 한다. 사주에 금이 없어야 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임인년, 계묘월, 갑진일, 갑자시. 임인, 계묘, 갑진, 갑자에 태어나신 분이 전왕격의 곡직격에 해당되겠습니다. 갑목이 덕령하고 갑일생이 갑목일간인데 묘월에 태어났지요. 그래서 덕령을 했습니다. 갑목이 덕령하고 임묘진 목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지지에 보면은 임묘진이 있습니다. 목국이 형성되었으니 사주 전체가 목의 천하가 되고 목이 덕권 덕세하였다. 티 없는 곡직격이다. 다음은 정왕격 중에서 두 번째로 염상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정, 일주가 4오 미월에 나고 지지 4오미 방국이나 인오술 삼합국이 있다면 성립된다. 사주에 수가 없어야 한다. 불꽃이 위로 치솟는 형상을 따서 염상이라고 한 것이다. 불이 활활 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주의 예. 정사년, 병오월, 병인일, 을미시. 완전히 불바다입니다. 불바다. 불바다에다가 하다못해 이 임목과 을목도 불의 원료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 불바다입니다. 병화가 덕령하고 사오미 남방 화국이 형성되었으며 지지에 사오미가 또 있거든요. 사오미 화국이 형성되었으며 수기가 1점도 없으니 염상격이다. 완전 불바다 사주입니다. 물기운이. 이런데 작은 물기운 하나 있어봐야 다 말라버리고 없습니다. 다음은 정왕격에서 세 번째로 가색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토가 진술 충미 월에 나고 사주 간지에 천간과 지지에 토성이 충만하고 갑을 인묘 등이 토를 극하는 목성이 없으면 성립된다. 이 성립되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봄에는 땅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는 곡식을 타작한다 해서 가색이라 한 것이다. 가색격은 화토운에 가면 발전하고 목운을 만나면 파란이 발생한다. 가색격 사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술년, 기미월, 무술일, 병진시. 무술기미, 무술병진. 그러니까 7글자가 천간지지 7글자가 토고 하나가 이 토를 생해주는 화기운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을 가색격이라고 합니다. 사주 전체가 화토로 가득 차 있으니 토국이 형성되었다. 토가 전왕하니 토를 극하는 목을 만나면 일대 격전이 벌어지고 파란이 만장이다. 다음은 정황격 네 번째 종혁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일주가 신유술에 나고 지지에 신유술이나 사유축 건국이 형성되어 병정사화의 화성이 없으면 종혁격이 성립된다. 금은 숙살지기로서 만유를 개혁하고 바로잡는 성질이 있으므로 종혁기라고 한 것이다. 토금문에 가면 만사가 뜻대로 성사되고 불을 만나면 큰 파란이 발생한다. 종혁격의 사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신년, 경신월, 경신일, 신사시. 무신, 경신, 경신, 신사. 무신이면은 원숭이띠가 되네요. 경금이 등령하고 망국이 토금이며 시지의 사화는 신과 지합하여 화목하고 또 사중경금이 있으니 금의 천하를 형성했다. 금의 전왕격인 종혁격이 성립한다. 다음은 전왕격에서 다섯 번째 윤학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학격. 임계수가 해자 출거래 나고 지지에 신자진 수국이나 해자축 망국을 형성하고 수를 극하는 토성이 없으면 윤학격이 성립된다. 물은 만물을 윤택하게 하면서 아래로 흐른다 해서 윤하라 한 것이다. 금수운을 만나면 꽃이 피고 토운을 만나면 풍랑이 일어난다. 그러면 윤학격의 사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신년, 임자월, 임진일, 경자시. 임신경자, 임진경자. 이와 같은 사주가 윤학격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히 물바다죠. 임신해서 임이 물이고
임자에서 임자가 모두 물이고 임진에서 임이 물인데 지지에 있는 신자진 수국이 되지요. 거기다가 시주에서는 경자니까 자수는 물이지 않습니까? 수기운이고 그 수기운을 이 조해주는 경신이 있으니까 완전히 물바다 사주인 겁니다. 그래서 윤합격이 성립됩니다. 수가 등령하고 신자진 수국을 얻었으니 토가 1점도 없으니 윤합격이 성립되었다. 이런 사주들도 예사사주가 아닙니다. 종합격 다섯 번째, 전왕격에서 다섯 번째 종합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무건무세하고 사주 전부 또는 대부분이 식신상관으로 구성된 사주를 말한다. 천간에 식상이 투출됨을 희한다. 좋아한다는 뜻입니다. 식신상관은 내가 낳은 자식이니 자식에게 의지한다 해서 종합격이라 한다. 비겁운, 식신, 상관, 재운은 좋고 인수운을 대기한다. 크게 끌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종합격은 인성운을 대기합니다. 종합격의 사주를 하나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년, 정묘월, 계묘일, 을묘시, 갑인, 정묘, 계묘, 을묘. 계묘 일주의 계수일간이 있어서 묘월은 식신에 해당이 됩니다. 춘생수가 장생이 3개나 있어 묘가 지지에 3개가 있습니다. 덕기하였고 제가 이 노트 해보시라 그랬죠. 이 사주를 노트 하셔야 이해를 할 수 있고 실력이 부쩍부쩍 늘 수 있습니다. 이 격은 그렇습니다. 그냥 귀로만 들어가지고 눈으로 봐가지고는 잘 알 수도 없고 또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격국은 직접 자기 손으로 써봐야 실력이 납니다. 이 격국만은 그렇습니다. 제 경험입니다. 춘생수가 장생이 3개나 있어 덕기하였고 지지사지에 모두 목으로서 대권을 잡으니 계수는 그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수목운과 목의 수기를 발휘하는 이때 수기는 빼어날 숫자를 쓴 수기입니다. 재운을 만나면 대발하고 목신을 공격하는 금운을 만나면 큰 화를 초래한다. 이 목기운이 많은데 목기운이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식상을 해하는 공격하는 금의 운을 만나면 큰 화를 초래하는 그런 격이 종합격입니다. 다음은 정왕격의 6번째 종재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재격 일간이 무건무세하고 사주 전부 대부분이 재성으로 이루어진 사주를 말한다. 천하가 아니고 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천간에 재성을 생조하는 식신상관이나 재성이 있고 재를 보호하는 관이 있음을 희한다, 좋아한다. 인수나 비거분이 있으면 흉하다. 인수나 비거분이 오면 흉하게 됩니다. 종재격입니다.
종재격의 사주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미년, 병오월, 계사일, 갑인시, 정미, 병오, 계사, 갑오입니다. 재성, 병정화, 등령하고 사오미, 방국을 형성했으며 갑목이 생재하니 극광하다. 일주를 생해주는 인수가 한 점도 없으니 어찌 자주 독립할 수 있겠는가. 재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하나씩 천천히 해나가게 되면은 나중에 되면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상당히 많이 쌓이게 됩니다. 그 쌓이게 되면은 웬만하신 분들은 넘볼 수 없는 실력을 쌓게 되니까 재미로 천천히 가시다 보면 어느덧 엄청난 내공이 쌓이게 되실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그냥 눈만 뜨고 계시면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환격의 7번째 종살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살격. 일간이 무건무세하고 사주 전부 또는 대부분이 관살로 구성하고 삼합국이나 방국을 얻어 사지를 독점하는 동시에 천간에 살을 생주하는 재성이나 관살이 투관됨을 희한다. 일주를 생해주는 인성이나 비겁이 없어야 한다. 재운이나 관살운에 대발하고 식상운이나 인수, 비겁운에 가면 파랑과 재화가 발생한다. 자, 그러면 종살격의 사주팔자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술, 년, 신유, 월, 을유, 일, 을유, 시, 무술, 신유, 을유, 을유입니다. 추월생 을목이 발붙일 곳이 없고 신금은 등령하고 생해주는 토가 있어 천하를 장악하고 있다. 칠살이 날개를 펴고 호령하니 을목이 어찌하겠는가. 종살하여 그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전환격의 8번째 종색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색격. 일간이 무건무세하고 사주 중에 관, 재, 식신, 삼자나 또는 이자의 세가 똑같이 왕하여 그 강약을 구별할 수 없는 사주를 종색격이라고 한다. 식상, 재, 관운은 길하고 비겁, 인성운은 대흉하다. 종색격의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신년, 무진월, 가보일, 정미시, 식상, 재, 관의 세력이 비슷하다. 다음은 정환격의 9번째 화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격의 종류에도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갑기화, 토화격과 을경합, 금화격, 병신합, 수화격, 정임합, 목화격, 무게합, 화화격이 있습니다. 먼저 갑기합, 합토화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기합토화격, 갑일, 을월 또는
기시나 기일, 갑월, 갑시로서 지지의 진술충미가 있으면 성립한다. 화신을 극하는 목이 없으면 성격한다. 천간에 을목이나 경금이 있으면 합격이다. 예를 들어서 사주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무진, 병진, 기축, 갑술, 갑기합화토하고 진월에 태생하여 등령하였고 사지가 전토이며 토의 화신을 극하는 목이 없으니 성격이다. 두 번째, 을경 합금 합격. 을일, 경일, 경시나 경일에 을월, 을시로서 지지의 사유축, 신유술, 금기를 타고났으며 금신을 파괴하는 화가 없으면 성격이 된다. 예를 들면 기사년, 기유, 월, 경신일, 을축, 시, 기사, 기유, 경신, 을축, 을경합하, 금하고 등령하였으며 화신을 극하는 화가 없어 성격이다. 세 번째, 병신합수 합격. 병일, 신월, 신시나 신일에 병월, 병시로서 신자진 해축의 수기를 타고났으며 수화신을 극하는 토가 없으면 성격된다. 예를 들면 임진년, 경자월, 병신일, 신해시, 임진, 경자, 병신, 신해. 병신합수는 술을 병신합수하고 수기 등령하였으며 화신을 극하는 토가 없어 성격이 되었습니다. 방금 예를 든 사주 얘기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임 합목 합격. 정일, 생월, 정일, 임월, 임시나 임일, 정월, 정시로서 지지의 임묘진, 해미월생의 목기를 타고났으며 목화신을 극하는 금기가 없으면 성격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인년, 정묘월, 임인일, 을사시, 갑인정묘, 임인을사. 정임 합화 목하고 목기 등령하고 화신을 극하는 금기가 없어 성격된다. 다음은 다섯 번째, 무게합화 합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게합화 합격. 무일, 개월 개시나 개일, 무월 무시로서 지지에 인호술이나 사오미가 있고 화신을 극하는 수가 없으면 성격한다. 갑술년, 병인월, 무오일, 개사시. 갑술, 병인, 무오, 개사. 무게합화하고 지지의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화신을 극하는 수가 없어 성격이 된다. 참고, 합격은 음양의 결합이요 1대1의 순수하고 공명정대한 배합으로서 2대1 등의 투합이 있으면 화합할 수 없듯이 합격은 성립될 수 없다.
예를 들겠습니다. 갑술년, 정묘, 월, 임오, 일, 정미, 시, 이정, 일임의 투합이 되어 임수는 어느 것을 택할 수 없어 두 정화를 모두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합격은 화신을 공격하는 극신이 있으면 합격이 되는 동시에 극신이 있다 해도 그 극신을 제화하는 구신이 있으면 다시 성격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합격은 자기를 극하는 관성이 있으면은 합격이 되는데 그 관성을 갖다가 또 제화하는 그 관성을 극신이라니까 극신을 제화하는 구할구자에 구신이 있으면 다시 성격으로 변한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10번째 일행덕기격. 일행덕기격. 일행이라는 것은 종안격과 같은 말입니다. 사주의 간지 팔자가 한 가지의 오행, 일행으로 가득 차 있고 그 기세를 감히 꺾을 수 없으며 그 일행을 전적으로 보살펴주고 극해서는 안 된다. 종안격에 속한다. 11번째 양신성각격. 양신성각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상생하는 목화, 화목, 토금, 금수, 수목 두 개의 오행이 사주의 양간, 양지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 사주를 말한다. 양신성각격을 보는 방법은 목화, 양신성각격은 목화운이 가장 길하고 토금, 목화와 상충되는 고로 가장 불길하다. 목화, 양신성각격은 목화가 가장 길하고 토금이 가장 불길하다는 뜻입니다. 양신성각격은 기운을 만나면 부귀할 수 있으나 만일 흉운을 만나면 빈천하게 된다. 길운이 제한되어 있어 한평생을 통해 복록을 누리기는 곤란하다. 12번째 천원일기격, 지지일기격. 천간이 한 오행으로 일색이 되거나 지지가 일색으로 된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을축, 을유, 을해, 을유. 그러니까 천간이 전부 을축, 을유, 을해, 을유니까 전부 을목으로 일색으로 되어 있지요. 이런 경우를 천원일기격이라고 합니다. 귀격으로 남방운에 대귀한다. 다음은 갑자, 병자, 경자, 병자. 밑에 지지가 전부 자로 되어 있죠. 갑자, 병자, 경자, 병자니까 다 자수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 내자가 모두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으면 지지일기격이라고 합니다. 금수, 모구는 길하고 형충은 흉하다. 다음은 13번째 사정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정격의 첫 번째로 사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생은 지지에 인신사해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지에 인신사해가 되어 있으면 매사에 자신 있고 두령격이고 엄난합니다. 다음은 사고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지에 진술충미가 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다음 세 번째 사정, 지지에 자오묘유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아집이 있고 풍류를 즐기며 바람둥이에 해당이 됩니다. 신약이면 박격이고 신왕일 때만 박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정격 같은 경우는 사생사고 사정이 있지요.